예, 이번 발표를 맡은 동국대학교 공무대학원 김덕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 한국형 CCRC뿐만 아니라 해양문의 이제 실버타운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주제를 찾은 이유도 한국형 CCRC라든가 한국형 실버타운이 향후 존재하는 거에 있어서 이 초고령화 사회의 어떤 사상적 근거를 우리가 뭘로 찾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이상적 주거관을 활용한 현대 실버타운 개발에 관한 연구로 논문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차를 목차는 이제 연구 배경이 있고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이상적 주거관, 그다음에 현대 실버타운의 개발과 역할, 이 시각적 주거관을 적용한 현대 실버타운의 개발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도출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이상적 주거관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연구 배경을 넘어가고요. 제가 실학자들 중에 5분을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홍만선의 살인경제, 이중환의 택리지, 유중림의 중도살인경제, 서유의 임원경제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다산정약용, 이 다산정약용 선생님의 제황상 유인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상적 주거관에 대한 아주 기가 막힌 언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학자들 중에 홍만선의 살인경제나 유중림의 중도살인경제나 서유의 임원경제지 책을 보시면은 서론을 지난 첫 장이 복고입니다. 복고. 그러니까 정칠 복자에다 거주할 거자. 그러니까 집을 고르는 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거주하고 어디에 살 것에 대한 논의가 이 조선 후기 우리 실학자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현대적 좀 이제 초고령 사회의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에 대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근데 실질적으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은 이상적 주거관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주거 입지론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명당에 가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래서 주거 환경이 부족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을 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 실버타운 노인 초고령 사회의 어떤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을 어디에 어떤 장소에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개념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형 CCRC를 도입한 한국형 CCRC를 어떤 형태의, 그 다음에 어디에, 그러면 이거에 대한 근원은 단지 미국의 어떤 CCRC를 모방한 게 아니라 우리 조선 후기 실학자, 우리 조상님들이 그 몇백 년 동안 고민을 했던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적 CCRC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의 철학적 배경에 자연 친화성, 실효성, 공동체성, 건강한 삶과 장소, 거주 공간의 생활에 적합한 설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그 다음에 가족과 이웃 간의 유대감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학자들은 이제 고민을 해보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실학자들 중에서 5분을 나눠서 이분들이 어떤 이상적 주거관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만선의 살인경제에서는 주로 자급자족적 생활과 주거 환경의 상관성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살인경제 책에 이제 이 풍기가 모이고 앞가디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곳이 터를 골라서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명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이 거주 공간에 대한 이 생활, 그 다음에 이제 이 홍만선은 이 건강과 안정성을 중시하는 주거 철학을 또 제시를 했고요. 예,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 한국적 주거 설계의 학문적 기반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택리지, 이중화의 택리지에서는 가거지, 불가거지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곳과 살지 말아야 될 곳.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중화는 이 주거 환경을 정의하는데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네 가지 요건을 제시하면서 이제 이상적 주거지를 향한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택리지에서는 산터를 선택하는 데서 지리가 으뜸이고 생리가 다음이고 다음으로는 인심이고 마지막으로 산수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부족하더라도 그것은 낙토, 사람이 살 곳이 아니다라고 택리지는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리지는 이중화는 17년 동안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거지, 불가거지를 실질적으로 명쾌하게 기술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리, 인심, 산수, 지리에 대한 요건이 사실 지금 현대 실버타운을 설계하는 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제 어떤 풍수적으로도 뭐 수고가 닫혀 있는 지역은 고령자의 안전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리고 산의 형태와 물의 흐름을 고려한 설계, 경관적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거주자의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이게 이 자연과 함께 자연의 흐름을 하면서 실버타운의 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또 이중화는 지리적 안정성과 생리적 효율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경제적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실버타운에 들어오는 분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을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중화 정약용 선생님도 경제 일표의 그 내용을 또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중화의 택리지는 단순한 지리서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중심으로 한 주거 환경의 본질을 탐구한 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택리지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우리가 현대의 실버타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이제 앞으로 저는 이 학자들의 개별적인, 지금은 전체적인 흐름을 본 거고, 이 개별적인 이제 실학자들의 주거관과 이상적 주거관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논문을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고 산림경제에서는 이상적 거주 환경과 실용적 요소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필수 요건으로 샘물과 비옥한 땅, 이 바람의 방향을 강조해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이 강한 바람이라든가 이런 거가 불지 않는,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옛 노노에도 50이 넘으면은 비단옷을 입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은 나이가 50이 넘으면은 이 바람을 몸이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겨울에 여러분들이 물을 재배해가지고 땅속에 시골 가면 묻어놓잖아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을 때. 그럼 겨울에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무에 바람 들어가지 않게 하라.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항상 그게 이 애들 보고 물을 꺼내오라 그래서 물을 꺼냈는데 실질적으로 구멍을 제대로 막지 않았을 때 다음에 가서 물을 썰면은 그 안에 바람이 들어가서 물을 먹지 못하는, 그게 실질적으로 사람이 바람길에 잘못 건물이 서 있거나 앉아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급속한 노화나 이런 부분이 같이 올 수 있다라는, 오히려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안전한 생활을 하고자 들어갔지만은 사실 병을 얻어서 일찍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유중님의 중고살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여기 보면은 이제 유중님 같은 경우는 이 강력하게 인간과 자연의 이제 상호작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그래서 자연재해의 예방과 질병 발생의 최소화, 그리고 맞춤형 설계 필요성을 해서 이런 부분이 이 건강 지속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복합적 생활공간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실질적으로 이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기고 서유구의 이번 경제지에서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주거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원 경제지에서는 이상적 주거지를 샘물이 맑고 토양이 비옥한 곳, 아까 유중님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터를 선택하는 원리는 샘물이 달고 토양이 기름진 곳에 있다.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된다. 샘물이 달게 하면 질병, 먹는 물에 대한 질병이 많아지고 토양이 기름지지 않으면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형 CCRC라든가 이런 데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나중에 본인들이 자급자족 해가지고 이 무농약,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채소를 본인들이 재배해서 먹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아마 먹거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이 정약용 선생님은 제한산 유인첩에서 이상적 주거에 대한 철학적 접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의 제한산 유인첩은 누구냐면은 황산이 정약용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이 이 당진의 유배를 갔는데 말벗이었습니다. 말벗이. 그래서 말벗이 없어서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남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분을 데려다가 이 소학서부터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황상, 이 정약용 선생님 제자하고 철학을 논하고 인생을 논할 정도로, 그래서 이 정약용 선생님이 항상 제자한테 이 글을 남긴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이렇게 제자가 정약용 선생님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쭉 했던 거를 모아놓는데, 그 내용에 이 정약용 선생님이 제자 보고 땅을 고를 때는 반드시 산천의 아름다움을 취해야 하고, 산은 허무하지 않으면서도 조화로워야 하고, 물은 급하지 않으면서도 맑아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갖추어졌을 때 인간은 비로소 자연과 조화롭게 살 수가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쓰면서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추구했던 자연환경과 인간의 정서적 안전이 상호 깊은 연관성을 강조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다산 정약용은 맑은 물과 조화로운 산. 그래서 사실 서울에서도 실버타운 중에 제가 가서 온 데에서는 사실 이제 평창 스테이를 가보면은 옥상에서 봤을 때 이 산세가 기가 막히게, 그래서 어른들이 평창 그 KB 거기를 옥상을 올라갔을 때 그렇게 만족감을 느끼는, 거기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싶은 건대 더클래식 500은 비싸지만은 실질적으로 황량한, 그 다음에 지하철 옆에 이 고압철이 나가는 옆에서 실질적으로 건대 더클래식 500 같은 거 특히 하면 사실 분양도 안 됐어요. 거기는. 그렇듯이 모 기관에서 어르신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하니까 내가 요양원에 가기 전에 다리 걱정할 때 그래도 실버타운에 들어가면은 명당인 실버타운에 들어가서 살다 가고 싶다라는 욕망이 강한 이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실버타운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기획을 하고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실버타운의 이제 뭐 발전, 미국의 뭐 CCRC 얘기 나왔던, 그 다음에 애리조나주의 선시티, 이런 플로리다주의 더 빌리저스,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이게 전원형, 이런 우리나라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거하고 비슷한 형태. 그래서 이런 뭐 일본의 슈퍼타운도 이제 그런, 그래서 유럽의 슈퍼타운이 이런 이제 뭐 네덜란드의 후백, 그 다음에 케어빌리지라는 그런 북유럽 덴마크 이런 슈퍼타운, 이런 이 유럽형 슈퍼타운이 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거가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언지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고령화 사회의 슈퍼타운의 역할은 뭔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이 슈퍼타운과 같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안정망을 구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의 생활 요소를 통한 노인과의 교류, 그 다음에 세대에 대한 교류, 그 다음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교류, 그 다음에 노인들의 경제적 측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고령화 사회에서 슈퍼타운의 역할은 삶의 질 향상, 이런 세 가지를 맞춰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조선의 신학자들이 이제 죽어간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를 접목을 시켜보면 자연 친화적, 홍만선의 살인경제에서 나오는 자연 친화적 공간 설계, 서유에서도 강조한 자연 친화적, 그 다음에 자연과 이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자연과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그 다음에 공동체 중심의 생활 구성, 이중간의 텐미지의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환경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텐미지의 기술, 이게 사람의 본연지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본연지성을 이 고령사회에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는 이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요소를 통한 이런 거를 현대적 슈퍼타운에서도 이 공간과 커뮤니티 센터를 통한 활용 방안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유중님의 공동체 중심의 생활 공간 조성을 유중님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웃 간의 관계 형성에 용이한 구조, 이웃 간의 관계가 같이 형성할 수 있는 공동주방, 카페, 공동정원, 공동 운동 공간의 배치, 이런 부분, 소통 공간, 그리고 다산영양영 선생님이 이렇게 되게 강조한 부분이 경제 유포에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해야 된다는 걸 엄청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님 글 중에 노인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노동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를 했어요, 그 시절에. 그래서 다산은 이 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보호하고 케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대해 그 당시에도 조선 후기에도 이분이 이런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노인에 대한 정책과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했다라는 거에 저는 사실 놀랐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 실버타운이 단순한 요양시설이 아닌 거주자들의 생산적 활동에 참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이제, 그래서 이렇게 뭐 공동농장, 수경의 공방, 이런 카페나 상점을 도입하여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에 연계한 일자리 창출, 이런 거를 실버타운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게 지역형 슈퍼타운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나름대로 이제 한번 정리를, 어떤 슈퍼타운을 우리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자연 친화적 설계, 공동체 활성화, 경제적 자립 지원 시스템을 맞춘, 그 다음에 심리적, 정서적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이런 근거를, 그래서 우리가 자연과, 그럼 자연이, 도심에서는 자연이 없지 않냐. 그러면 자연을 끌어들이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정약용 유배를 가서도 가장 먼저 한 일이 내 집이 비랑 누추하고 그러면은 집을 바꿨어요. 정원을 바꿨어요.
담을 치고 담 안에 나무를 심고 해서 내 공간을 가장 안락하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시각적 주거관을 통한 이런 어떤 이제 모델을 나름 이렇게 조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주거 요소를 통한 재해석한 건축, 그러니까 한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같이 접목한 형태.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개념을 단열을 극대화하면서 이것을 우리나라의 한옥 주거 공간에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고민. 그래서 이런 어떤 신버타운을 건립을 할 때 우리가 어떤 미국형 신버타운을 따오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리가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이상적 주거관이 뭐고 또 조선후기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면은 조선후기 실학자들 말고 그 당시에 공문생활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정원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서울 사대문 안에 그렇게 많은 정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정원 중에 하나가 이 서대문 옆에 있는 게 뭐죠? 서대문 옆에 있는 그 부기동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정원. 제가 이름을 까먹어가지고. 그게 이제 조선 후기의 양반가들이 그 산 밑에 정원 꾸미기 시작하는 게 버킷리스트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서울에서도 이 자연을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당시에도 충분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거는 이제 이 전국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이렇게 이제 명지입니다. 여기가 십수용지 퉁기 이렇게 명지. 여기는 예천에 여기 이제 한옥에서 쭉 바라보는 여기가 이제 퉁기가 모여 있는 그런 땅. 사실 이런 지역형의 이런 땅을 이 전국에서 와서 한 달 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이런 이제 병암정이라고 예천에 가면은 있는 정자들. 여기는 이제 상주에 가면 우복동 마을이라는 여기가 한국으로 동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어졌는데 바위에 이상향을 꿈꿨던 우리 이제 후기 시각자들의 그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도학이나 이런 쪽에서 꿈꾸는 무릉도학 그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저는 앞으로 이런 이제 이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이상적 주거관이라든가 아니면은 조선후기 실학자들의 주거 입지론을 바탕으로 한 향후 이제 한국형 신버타운에 가야 되는 방향을 좀 이제 자세하게 지금 오늘은 이제 수박 덕탈의 시기 발표였고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각 홍마선의 삶경제에 꽤 많은 문장과 많은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신버타운하고 유사한 내용을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저는 이제 연구를 해서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게 이제 부동산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명당하고 같이 이제 해서 어떤 이 지역, 농촌을 그 다음에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저희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하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으로 제 주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